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오로라 투자자문의 유창희 본부장 그리고 기업 공시연구소의 변영희 대표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전히 양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하방을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대장주 모두 다 지금 빨간불 켜고 있고요. 지금 SK하이닉스를 3거래일 연속 특히나 외국인이 사들이면서 지금 4%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이제 우리 증시도 회복 국면으로 가는 건지 반도체 대장주가 지금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최근에 미국 증시 엄청 강합니다. 네, 잘 가는데 우리는 네. 너무 못 가서 우리나라는 좀 키 맞추기 가능할까요? 용산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화요일에 우리나라도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만들어졌던 게 반도체 쪽이었어요. 하이닉스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고 뭐 삼성전자도 좀 긍정적인 모습들. 그러면서 소부장 쪽으로 매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미국이 정말로 치고 연말 랠리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11월 달 힘들었지만 12월 달은 좀 랠리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가 이제 어제 큰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폭삭 주저앉았죠. 하지만 그래도 어저께 하이닉스 같은 거 보면은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하락한 종목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나름대로 버텨주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미국 빅테크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주에도 좀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중국에 대한 어떤 규제가 사실은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뭐 안 좋게 해석이 됐습니다만은 지나고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어떤 인식들, 그러한 것들이 또 미국 빅테크의 주가를 끌어올렸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하락을 좀 빨리 이겨낼 수 있는 지금 요소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너무 심하게 빼긴 했다. 이렇게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시청자분들의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대장주들도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건지, 그럼 두 대장주 중에서 어떤 쪽을 더 좋게 보고 계실까요? 뭐 저는 계속 하이닉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여전히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AI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진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저는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HBM을 선점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저는 내년에 계속 관련된 긍정적인 모습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다 이제 배당도 높인다고 본다라면 일단은 박스권 상단 20만 원 언저리까지 받는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16만 5천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어저께 같은 경우 이런 계엄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졌던 자리가 16만 2천 원 뭐 이런 자리였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상승을 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16만 5천 원 정도가 앞으로는 중요한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추가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목표가 20만 원 선, 20만 닉스 다시 탈환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반도체 대장주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장 들면서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반도체 노광 장비 기업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지금 무려 26%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16%, 뭐 테크윙도 15%, PSK홀딩스 10% 넘게,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10% 넘게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변영희 대표님. 네네. 그래도 이런 소부장 종목들 워낙 종목군이 많아서 옥석을 잘 가려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고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네. 우선 우리가 지금 3분기부터 확인됐던 내용들이 이 업황의 관점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차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은, 이 범용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 감소 효과가 이제 3분기에 이미 좀 확인이 좀 됐었고요. 이게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년 1분기를 좀 기점으로 보면 평균적인 지금 가격 하락도 지속되고 있는 추이를 좀 감안했을 때, 더군다나 뭐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였던 뭐 DDR5라든가 DDR4의 경우에도 4분기 기점으로 가격이 좀 하락되고 있는 그런 점들 좀 감안했을 때, 이 반도체 안에서도 이 부분에 따른 이 양극화가 좀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HBM 수요에 관련해서는 뭐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좀 확인됐던 맞춤형 AI 칩의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다는 점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HBM 관련된 어떤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소부장주들의 흐름들은 실적의 연계성 관점에서는 좀 다소 좀 긍정적일 수 있겠는데, 다만 리스크 요인이 하나 있었던 게 HBM4의 전략을 이제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좀 관건이 됐고요. 이 부분부터는 사실 이 주도권이 TSMC로 좀 넘어가게 되는 부분들, 공정의 어떤 변화가 사실 국내 반도체 장비주, 특히나 HBM 반도체 장비주들의 어떤 실적의 어떤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은 좀 일부 좀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HBM 향을 좀 구성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의 주가 조정 사유도 일부는 좀 작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공정의 어떤 변화 요인까지 체크를 좀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고요. 여기도 해서 뭐 CXL이라든가 지금 유리기판 관련된 소재 부분들은 아직 뭐 기술이 뭐 고도화되거나 지금 만들어진 어떤 구현 상태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오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 대한 기대 요인들 좀 주목해 보면 HBM보다는 뭐 저는 이제 유리기판 쪽을 조금 더 장기적 관점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C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주가가 오늘 뭐 반도체 섹터가 좀 전반적으로 좀 강한 데 비해서 오늘 0.7%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사실 최근에 상승했던 상승 이유가 지금 이 SKC 앱솔릭스에 관련된 내년도 유리기판 부분 상용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됐던 측면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이 반도체 소재사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반도체 보조금 그리고 R&D 관련된 보조금이 좀 확정됐던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었고, 여기 더해서는 지금 뭐 IRA 관련된 어떤 이슈라든가 반도체 관련된 어떤 보조금 노이즈 때문에 주가 좀 일부 좀 조정을 받지만, 향후에 유리기판이 좀 상용화된 내년 1분기를 좀 이점으로 봤을 때 단기적 수급이 좀 다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HBM보다는 유리기판의 성장세에 더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징주로 SKC 기업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채팅창에 반도체 지금 엄청 세는데 내일도 셀까요? 라고 여쭤보셔서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변영희 대표님한테 짧게 질문 드릴게요. 네. 내일도 셀까요, 반도체? 해당되는 기조가 특별한 어떤 불확실성이 없다면 저는 뭐 수급 기조는 좀 이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뭐 탄핵 정국으로 좀 이어가게 되면 국내 정치적 어떤 리스크가 사실 투심의 방향성들을 좀 명확하게 잡지 못했다는 관점에서는 수급의 연속성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겠습니다. 네, 현재 오늘 또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세는 기대해 볼만 하지만 또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념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제약 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계엄령 쇼크로 우리 증시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알테오젠과 리가캠 같은 이런 대장주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제약 바이오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내년이 기대되는 쪽은 어디를 봐야 될지 짚어주세요. 네, 일단 수급 반등을 좀 했죠. 최근에 노이즈가 좀 가장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좀 대형 바이오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위축됐었고, 최근에 일부 외인의 수급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투심이 조금 더 완화됐던 기조에서 발생됐던 국내 리스크가 사실 좀 발목을 좀 잡을 셈이 좀 됐는데, 일단 뭐 금리 인하에 관련된 어떤 이 구체적인 어떤 일정 부분들, 12월에 특히나 이 금리 인하에 관련된 어떤 정책 여부의 어떤 변화가 좀 주요 변수로 좀 작용을 했었고, 어제 파월 의장이 좀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미국의 이제 견조한 성장 추이를 좀 감안했을 때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을 좀 시사했다는 점은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지만, 패드워치가 좀 전망했던 12월 금리 인하는 뭐 한 77% 정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좀 무게를 좀 둔다는 관점에선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싶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어떤 수급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 보면, 저는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이제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여부인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현재 뭐 상원 표결 그리고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12월 안에 해당되는 안건에 대한 확정 여부가 가시화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아마 연내 확정이 좀 된다면 그동안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뭐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이 같은 어떤 투심에 어떤 영향을 받았던 관점에서 향후에 생물보안법 승인 이후에 수혜 기대감으로써 오히려 주가가 좀 점진적인 상향 가능성이 있다는 점 좀 주시해 보면,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도 지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이전 고가 111만 3천 원대를 좀 터치한 이후에 주가 조정이 좀 있었고, 최근 한 93만 원대를 좀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이제 수급 반영을 좀 이끌어내는 어떤 형국들이 있지만, 이번에 어떤 법안 통과 이후에 솔직히 뭐 100만 원대까지는 뭐 단기적인 어떤 돌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현재 구간은
충분한 좀 매수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올해 안에 생물보안법 승인 여부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황제주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 눈에 띄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퓨처캠입니다. 오늘 오전장에 21%대까지 급등했다가 현재는 한 17%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립선암 치료제가 임상 2상 결과 지금 기대되면서 오늘 시장에 수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유창희 대표님, 네. 오늘 증권가에서도 이 퓨처캠 좋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 유명한 또 엄민용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 투자하는 시간에서 참 자주 언급되었던 네. 종목이거든요. 퓨처캠이 이 제약 바이오 섹터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바이오주들이 오늘 고르게 좀 올라오는 쪽에 보면 ADC 쪽 해가지고 ABL이라든지 뭐 리가캠이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뭐 바이넥스처럼 CDMO 관련된 기업들도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퓨처캠도 약간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임상이 좀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저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낙폭가대에 따른 저가 매수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임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지금 31,000원대에서 10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진짜 딱 50% 15,000원, 15,500원까지 밀렸다가 지금 반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3만 원까지 간다라고 당장 말씀드리기에는 힘들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바로 가면 좋겠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추세 반전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냐? 이거는 이제 다음 주면 대충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강하게 반등을 성공한 모습인데 만약에 다음 주 한 주말까지 해가지고 한 25,000원까지 강하게 더 올라온다. 그럼 지금보다 한 20%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추세가 다시 직전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퓨처캠 많은 분들이 또 혹시나 물려 계시는 분들이 있고 이래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물을 타봐야 될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퓨처캠, 지금 추세 반전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연속성이 있을지는 다음 주까지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의료 AI 섹터가 오늘장 또 오전에 수급이 들어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삼성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을 점 찍었습니다. 의료 AI 기업의 M&A를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오늘 의료 AI 관련 종목들로도 수급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네. 뷰노랑 루닛의 차트를 보니까 오늘 오전장에는 좀 강하게 오르다가 지금은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네. 어떻게 이 부분 보시는지, 의료 AI 관련 종목도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담아봐도 괜찮은 것인지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네. 우리가 의료 AI 관련 종목들을 좀 바라볼 때 이익 기조를 많이들 좀 참고를 하는데 사실 3분기까지의 개별적인 성과를 봤을 때는 사상 최대 매출 기록하고 여기서는 뭐 국내보다는 해외 성과가 좀 명확하게 좀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는 점, 이 점을 굉장히 좀 많은 투자자들이 좀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뭐 기술 고도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들을 좀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이 경상연구개발비가 좀 계속해서 좀 투입돼야 되는 이슈들을 좀 감안해 보면 지금의 성과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겠고요. 올해보다 내년도가 좀 더 기대될 수 있는 요인들은 상업화 관련된 어떤 AI 솔루션들이 해외 진출들의 어떤 이 제품의 어떤 다각화들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요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가능성도 조금 더 커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겠습니다. 삼성의 최근에 어떤 전기 인사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일회성 수급이 좀 반영이 됐는데 사실 특별하게 삼성그룹에서에 대한 M&A가 좀 가시화된 것은 아니고 그런 기대감들이 시초에 좀 수급으로 좀 반영이 좀 됐지만 오늘은 사실 뭐 기점으로 보면 단기적 성과보다 사실 의료 AI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의 어떤 이 공동개발 내지는 사업의 어떤 연계성 그리고 플랫폼의 적용으로 인해서 수익화를 만들 수 있는 모델들이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는 추이를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루닛이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렛의 AI 뭐 병리 솔루션을 좀 만들었던 부분들, 이거는 단순하게 일회성 요인보다는 글로벌 제약사들 특히나 뭐 ADC의 항체 치료제 관련된 어떤 병리 솔루션과 좀 연계될 수 있는 플랫폼들은 뭐 화이자라든가 프랑스의 사노피 같은 제약들과의 추가적인 어떤 공동개발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저는 추가적인 어떤 급등 추세의 좀 매수보다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충분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AI주들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는 AI 소프트웨어와 저희가 우주항공 쪽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장 되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시세가 붙고 있습니다. 차이 커뮤니케이션 현재 16%대, 이스트소프트가 다시금 10%대 급등세 보이면서 24,000원대를 돌파했고요. 솔트룩스, 시메스 같은 종목들 지금 강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간밤에 미국에 있는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서 오늘 오전장에도 좀 강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전에는 좀 쉬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또 강하게 시세가 붙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와 함께 어떻게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미 지난 9월달 저점을 찍어주면서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등세를 보여주게 된 것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기업들이 AI 관련된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 이게 나름대로는 좋은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는 게 확인됐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존비즈원이라든지 솔트룩스, 엠노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강하게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좀 있으면서 지난주, 이번 주 사실은 이번 주에 증시가 좀 반등을 주려고 화요일 정도에 반등을 주려고 했을 때 AI 주들은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또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다음에는 이게 추세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차 상승, 3차 상승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급등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조금 완만한 상승세.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고점을 돌파시키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 고점이라는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고점이 한 28,500원이 지난주 고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더존비즈원 같은 경우는 지난 7월달 한 78,000원 정도가 직전 지난 고점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돌파가 되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또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변영인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도 요즘 강했던 AI 관련주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장에서 네. 크게 주목받는데 오늘은 또 카카오가 또 어제는 강하게 올랐다가 오늘은 좀 급락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AI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들은 12월에 다양한 일정 모멘텀들이 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이 ISO 업데이트를 통해서 챗GPT를 좀 적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구글이 7월 달부터 좀 공언했었던 차세대 AI, 자비스라든가 제미나이 차세대 버전 출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직 일정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개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다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ES 2024의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다시금 AI가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좀 고려했을 때 최근에 내러티브가 좀 더 강한 섹터 중에 하나였던 AI 소프트웨어가 최근에 수급이 좀 좋았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조금 일부 좀 조정을 받은 것이고 이 부분은 일정 모멘텀에 관련된 기대감, 미국 증시에서도 전일 AI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측면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1월 초순 그리고 중순까지는 해당되는 어떤 세부적인 어떤 고도화 기술들이 다시금 좀 부각되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요인을 좀 만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AI 소프트웨어주에 있어서는 일단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인선을 꾸릴 때마다 그 후보, 그러니까 지명인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기업의 대표냐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나사의 수장으로 민간인 최초로 우주 유영에 도전했던 아이작먼을 지명했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와도 친분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마 약간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변영인 대표님, 네네. 오늘 국내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낙폭을 줄였습니다. HVM은 현재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우주항공주 우리가 주목할 이슈가 있는 건지 최근에 좀 조용해요. 네, 정책 기대감들이 좀 가장 강하게 좀 반영됐던 테마였었고 해당 대선 최근에 일부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좀 나오면서 일부 좀 조정 구간에서 어떤 해당되는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으로 좀 보았지만 이게 저는 수급의 연속성 관점에서 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미국의 어떤 정책이 현실화되는 기점에서 오히려 기대 요인들은 좀 다시금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아이장먼에 대한 지명 이후에 스페이스X에 관련된 어떤 투자 이슈가 좀 있었고, 근데 과연 이 부분은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해관계에 관련된 어떤 이 구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임 여부가 아직은 뭐 노이즈로 일부는 좀 작용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최종적인 이후에는 결국 뭐 스페이스X에 관련된 어떤 대규모 어떤 규제 완화에 관련된 어떤 정책 기대감들은 아직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 내년도 1월에 스타쉽 7차 발사가 좀 예정되는 일정 모멘텀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까지는 일부 좀 낙폭을 좀 오히려 좀 줄이고 좀 다시금 좀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였지만, 아직 명확한 방향성들은 좀 잡지 못했다는 아쉬움. 다만 저는 뭐 기대 요인들이 좀 충분히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수급의 어떤 연속성들은 12월 중순을 좀 기점으로 해서 1월까지에 대한 모멘텀들 좀 이어갔을 때는 지금 뭐 저는 뭐 지금 구간에 충분히 좀 매수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이 고점 대비 지금 단기 낙폭이 좀 큰데요. 이 부분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의 영향도도 굉장히 좀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현재 구간을 좀 저는 뭐 상기를 해보면 한 22,000원대 초반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은 좀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수주 성과라든가 뭐 우주항공 외의 모멘텀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본다면 충분한 어떤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 이후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도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았는데요. 이 안에서 한화 시스템 지금 조정 시 한 22,000원 구간에서는 신규 접근 가능하겠다라고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개별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섹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역시나 정치 테마주들이 강합니다. 저희가 사진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주와 한동훈 대표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리엔트전공 여전히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이텍과 동신건설은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한 상황이고요. 반대로 한동훈 대표 테마주들은 오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이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정치 테마주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조금 더 먹을 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구간이 남아 있을까요? 뭐 사실은 정치 테마주를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우리가 좀 많이 어려워하실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정치 테마주를 별로 좋아하는 편 아닙니다. 이게 미국처럼 합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게 우리나라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뭐 관련주들 뭐 누가 있다 어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일단은 뭐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상당히 급등세를 띠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하야를 막았을 때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탄핵 관련해서는 약간 이제 보수적인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한 부분들이 관련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흐름들이 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걸 지금 공략할 것이니까 만약에 상한가를 들어가 있는 종목을 다음날 상한가 풀렸을 때는 또 그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한가인 종목을 지금 사는 것은 또 애매하다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뭐 지금 급락 나오고 있는 종목을 뭐 이게 어떻게 나온다, 우리 정치적인 이슈가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수할 수도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소강 국면을 보였을 때 두 종목 모두 양쪽 모두 약세를 띄었을 때 그때 가서 앞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게 한쪽으로 몰빵한다기보다는 뭐 여당 야당 뭐 다시 같이 해서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해본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지금 변동성이 한번 나온 상황에서의 신규 입장은 저는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보면, 한동훈 테마주 어제 들어가신 분들 지금 물려 계실 거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뭐 일단은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표결은 오늘 저녁부터 가능은 하죠. 근데 이게 뭐 오늘 저녁에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내일 될지 모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흐름은 한번 보고 손절할지 여부는 결정하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짧게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10만 달러 돌파했습니다. 가상화폐 대응 전략 유창희 본부장님 세워주세요. 네, 뭐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가상화폐에 집중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나라도 관련주 움직이는 건 하나투자증권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조금은 중립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보다는 차라리 가상화폐 베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